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아닌 자가관리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금방 몸으로 느껴졌다. 사실 좀 귀찮은 일인데 이렇게 신경을 계속 써서 하게 되는 게 며칠 안 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되게 코 속이 상쾌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 속이 상쾌하니까 그냥 하루가 즐겁게 시작이 되죠. 그거 한 3일 못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환경요법을 실시한 지 8일째. 참가자 3명이 재검진을 받았다. 3명 모두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지만 특히 보영 씨는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비염 증상이 호전돼 있었다. 살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이전에 점막이 늘어져 붙어있던 코 속이 뚫린 것이다. 8일 전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일주일에 좀 자존감은 있지만은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요법을 계속적으로 환자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환경요법의 개선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할 이런 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완치하기란 매우 힘이 들지만 집 환경만 바꿔줘도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실내 온도와 습도입니다. 온도는 약 20도 정도로,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50%로 유지해줍니다. 자주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고 꽃가루나 황사가 날리는 날에는 반대로 창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카페트 같은 것은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이나 커튼은 2주에 한 번씩 55도 정도의 물에 빨고 햇빛에 말리는데요. 이때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피해 주십시오. 이 침실에서 얼굴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인 베개는 속을 비닐로 싼 다음에 커버를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애완동물은 가급적 키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애완동물 자체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반응하는 특정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코가 막히는 증상들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방치되는 사이 우리 몸의 중요한 공기청정기관이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암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온 가족의 싸움이다. 이 투병 중인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이 말을 실감하실 겁니다. 지난 2002년 4월 난소암 판정을 받은 정경분 씨도 그렇습니다. 정경분 씨는 특히 이 남편의 배려가 없었다면 난소암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투병 기간 내내 정경분 씨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다는 남편의 특별한 배려는 무엇이었을까요? 행복한 암 환자 정경분 씨를 만나봅니다. 경분 씨의 하루는 남편과 함께 시작된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이지만 아내만큼은 꼭 챙기는 고마운 남편. 이게 그거는 콩가루 국물인데 가끔마다 다시 먹어요. 난소암 수술 후 하루도 걸은 적 없는 남편의 일과다.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한잔 먹는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평범한 일상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되찾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아내의 암 선고와 동시에 남편 장원 씨의 투병도 시작됐다. 바깥일에 바빠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내. 장원 씨에게도 암은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사실 뭐 한 1년 정도까지는 암으로 지금 치료받는다라는 걸 집사람이 나 자신도 인정을 사실 안 했었는데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아,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일주일이 지나도 체증이 가시지 않아 동네 내과를 찾은 것은 지난 2002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7cm 이상 자란 암세포 때문에 복수가 차고 소화도 안 됐던 것. 악명 높은 난소암, 그것도 3기였다. 사실 이제 부인암 중에서 보면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이나 각 그 병기 기수별로 보면은 예후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난소암은 이제 발견이 늦어서 3기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난소암 그러면 예후가 안 좋고 그 사망률이 높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날 만나 고생만 한 아내. 수많은 자책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에게 병기를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남편 장원 씨의 투병은 시작된다. 결과 나오면 대부분 묻는다고. 뭐 몇 길에 뭐 1000마디야 그거라고. 몇 길에 몇 기야 뭐 언제 발견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에 벌써 다르다고 뭐 일찍 발견된.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고 거기에. 27에 만나 결혼한 아내. 17년 동안 이사를 11번이나 했을 정도로 고생만 시켰고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질만 하니 암이 찾아왔다. 그래도 경분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건 남편의 사랑이었다. 밤에 자다가 어떻게 눈을 떴는데 남편이 이제 그 침대에 난간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너무 고맙고 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떡하든지 이제 수술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 진단 후 곧바로 들어간 수술. 수술로 난소와 자궁을 절제했다.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9번의 항암 치료가 남아있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다. 싸움의 시작은 적에 대해 아는 것. 암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식생활. 난소암 발병 이후 먹어야 할 것도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진 경분 씨. 여기 하루 중 빠뜨리지 말고 답사요. 이렇게 써 있잖아. 작은 메모 하나에도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병하길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냥 똑바로 했으면 덜 재밌으니까 이런 건 좀 잘 안 보잖아. 근데 이거는 좀 재밌어서 잘 봐. 배려한 거니까. 일부러. 잘 보라고 배려한 거. 그랬는 것 같아. 주말이면 시댁을 찾는 경분 씨. 시어머님이 정성으로 길러낸 채소들이 경분 씨 식탁의 단골 손님들. 볼품은 없지만 무공해로 길러진 유기농 채소들이다. 경분 씨의 암 선고 이후 남편 장원 씨의 당부로 시작된 일이다. 안 돼, 농약하고는. 사람한테 나쁘잖아. 농약 치면 사람 인체 해롭잖아요. 그게 뭐 금방 막 해로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아주 흘러가서 세월이 그때 그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 아주 우리 아버님 어머니 농약 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배가 한 30분 가시면 됐지. 아픈 며느리를 위해 볼품없는 열무에도 정성을 쏟는 70의 노모. 시어머니는 딸에게 하듯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다.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어머니. 근데 어디다 하나 짚어갖고 너무너무 고민했죠. 그건 얘기를 못하겠어요. 가슴이 너무 터진 것 같아서.